자,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돼지국밥, 또 밀면 등이 있죠. 미식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부산시가 부산의 식재료와 이야기를 담은 부산 음식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레시피 개발 총괄 디렉터를 맡은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산 음식 조리법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신 거죠. 네. 배경부터 들어보죠.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일단 부산은 지금 2030 엑스포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예. 그리고 마이스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식, 비공식 만찬, 오찬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 특급 호텔에 예. 연회 음식에 의존해 왔었죠. 이러다 보면 이게 이런 행사들 자체가 사실은 부산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인데 예. 그 기회를 좀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부산을 경험하도록 네. 하자라는 취지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부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밀면이나 돼지국밥 뭐 여러 가지 뭐 철마 한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산 했을 때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을 좀 개발을 해보자라는 목적이신 그런 거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예. 필요한 음식들, 뭐 만찬하면 이제 코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런 코스를 구성할 만한 그 구성들 예.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음식 하나 자체도 그렇지만 하나의 시리즈처럼 네. 그렇죠. 코스 말 네. 그대로 이런 것들도 함께 기획을 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지난달에 23종을 공개했는데 이게 음식 이름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음식 조합들도 하나씩 살펴보니까 네.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체 개발한 음식의 가지수는 23가지인데 네. 지난달에 열린 공개 시식회에서는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11가지 음식으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선 대저 토마토 즙과 그리고 오. 부산 막걸리를 가지고 증편을 만들었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음식들인 거죠. 예, 이런 음식들이 지금 11가지 이제 구성으로 예. 만들었는데 뭐 증편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구포국수. 오. 예, 명란을 올려가서 들기름으로 네. 버무린 비빔국수고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기장 미역으로 만든 강정 예. 그리고 기장 우뭇가사리로 만든 콩국 예, 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근하네요. 네. 왜냐면 또 이제 부산에서 나는 부산의 특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한 거겠죠.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부산의 스토리 예. 그리고 부산의 식재료를 음식에 담아내는 것을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3종이 그 23이라는 숫자에 뭔가 의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그냥 임의로 네. 이렇게 결정하신 거고. 시식회가 있었어요. 네. 지금 쭉 나왔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음식들은 어떤 겁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이제 철마 한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예. 등급의 철마 한우를 가지고 궁중 조리법인 너비아니 조리법으로 조리를 하고 네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향신채가 방아입니다. 예. 이 방아로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곁들이니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예. 그리고 부산 영도가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고구마가 최초로 재배된 지역이거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조내기 고구마. 예, 조내기 고구마를 가지고 군고구마하고 똑같은 방식의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마보다 더 향이 진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이 디저트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예. 그 고구마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저기 그 우리 씨앗 호떡. 씨앗 호떡이요? 예, 씨앗 호떡을 조그만하게 된 것이. 씨앗 호떡을 과자처럼 예. 해석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참 기발하고 참신하네요. 예. 이게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출출하네요. 네. 보고 있으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다 모였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셰프들이 이 각자의 자존심, 아우. 또 비법 공개 이런 것들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작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총괄하시기에 힘든 점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이런 일들을 할 때 있어서는 사실 기획력보다는 그 셰프들, 예. 이 셰프들의 능력과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저는 우선 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셰프들 그리고 부산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셰프들 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으다 보니까 셰프들을 모으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요. 네.
와. 네, 3년 동안 이제 제가 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이제 모아서 작가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네, 하셨나 보네요. 뭐 거의 제가 상고 초려하다시피 해서 이제 예. 모셨고 네. 네,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부산에 대한 애정들이 각별하다 보니까 이후의 과정은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뭐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런지. 저희가 정규 멤버가 이제 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예. 지금 6명이 함께 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사업장에서 하시던 분들일 테고 네. 뭐 경력이 10년, 20년이니까 비법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하진 않았습니까? 뭐 서로 간에 내가 내 비법을 공개함으로써 또 상대방의 어떤 그 독특한 조리법도 배운다라는 생각에 예. 팀워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방금 사진에서 나왔던 그런 음식들을 어디 가서 사 먹는 개념이 아니라 이 레시피를 나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네,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와 함께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개가 어쩌 보면 당연한 거고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런 레시피들은 공개되고 다른 요리사들이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예.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더 다양한 새로운 레시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씨를 예. 뿌리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멋지네요. 최선을 다했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 내일 이제 백스코에서 제20회 부산국제음식 박람회가 네네, 개막을 네. 합니다. 이 개막식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책자로 레시피를 제작을 했거든요. 예. 소량이지만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해드리기 위해서 내일 아마 엑스포 그 부산국제음식 박람회 개막식에 가시면 책자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3가지 비법이 그 책자에 다 담기는 다 건가요? 담겨 있습니다. 이 오픈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그 조리법, 레시피라는 것을 결실을 거두기 위한 과정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네.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에게 부산의 맛을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더욱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외부 식당에 이 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를 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미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최근에 열린 부산의 국제 행사에서 이 메뉴가 선보여졌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일부 그 호텔에서는 벌써 예.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예. 또 이제 아마 레시피북이나 이 레시피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면 아마 이것을 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의 메뉴로 활용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으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이 부산 음식 23종을 이름 네이밍을 뭔가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네이밍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바꾸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만 부산의 식재료와 부산의 스토리가 음식에 대한 스토리가 더 풍부해진다면 예. 이름 따위는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작가님께서 많은 분들이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시다 보니까 사실 부산을 알리기 위한 네. 맛을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에 지금 필요한 맛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토리가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궁금해서. 의외로 예. 부산에는 부산이 사실 큰 광역 도시이기 때문에 식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산은 바다, 강, 산 그리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의외로 식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들마다의 어떤 얽힌 스토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이 스토리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네네.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그 스토리와 식재료를 받아서 좀 다양한 음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자, 봅니다. 지금 미슐랭 선정 작업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네. 급비리에.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발표가 됩니까?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은 다 철저하게 비공개가 네, 철저하게 되는 거죠?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부산에서 맛있는 음식들 또 개발한 음식들 미역을 이용한다든지 네. 각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들은 꽤나 많았는데 네. 사실은 그리 히트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실패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정책적 차원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부족했거나 또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든 부산 음식 레시피처럼
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누군가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참고만 되면 예. 경험 많은 셰프님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뭔가를 응용하기 위한 모델이 지금까지는 제시되지 않았고 부산시와 저희가 이제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단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 예. 모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자극받는 셰프님들이 많을 거다. 예.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을 누군가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던 거죠. 하나의 음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맛있는 부산을 좀 만들어 주시길 네.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